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8월 17일 한국 증시가 신고가 기대감을 보여주는 가운데 이번 주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이 광복절이었기 때문에 4거래일 동안 매수한 금액, 요 합산한 금액을 이전과 동일하게 가지고 왔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금액의 합산 금액 순으로 내림차순 순으로 정리했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섹터에서 골고루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수에 대한 힘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잠깐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만 지수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본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큰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었지만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피 전고점 과연 3,300포인트 요 구간 라인대를 넘겨줄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흐름에는 역시나 최근에 계속해서 약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대주주 양도세가 있죠. 대주주 양도세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잡힐 것 같고,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결국에는 3,300 돌파하면서 흔히 말해서 5,000P라고 하죠. 코스피 5,000까지도 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전 이런 희망 회로를 가지면서 또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직 코스피 대비해서는 고점이 많이 남은 상태지만 추세는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한번 이런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요 수급표를 들어가서 본다면 굉장히 의미 있게 보이는 요 ETF 두 개가 있죠. 코스닥 150 레버리지와 코덱스 레버리지. 지수에 대해서 특히나 기관은 정말 강하게 상승에 대해서 베팅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제가 약간 희망 회로라고 말씀드렸지만 3,300 코스피 넘기면서 한국 증시가 신고가의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SK 하이닉스가 오랜만에 요 지금 수급에서 1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 엔비디아가 굉장히 신고가로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영향을 같이 긍정적으로 받고 있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와 또 관련돼서 항상 긍정적인 영향 받았던 거 한미 반도체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오랜만에 이렇게 수급이 찍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충분히 조정을 받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이런 상승 모멘텀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2차 전지 제가 최근에 수급 보면서 많이 설명드렸는데 이번 주도 수급이 꽤나 괜찮았습니다. 2차 전지 쪽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LNF, LG화학, 에코프로 BM 이런 대장 주격인 2차 전지 관련주들에도 여전히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조선방산도 이제 조정받는 듯 했지만 이번 주는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방산의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중공업 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그리고 STX 엔진이 최근 특히 마지막 거래일에 정말 대박의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골고루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엔터 관련주들도 YG 엔터라든지 SM도 있고, 금융 관련주도 메리츠 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까지 이렇게 꽤나 골고루 전체적으로 증시의 정방향을 향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면서 추세를 예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차트 보면서 또 한번 최대한 빠르게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 봤을 때 역시 가장 먼저 들어오는 종목 SK 하이닉스죠. 최근 조정을 강하게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SK 하이닉스는 이제는 조정을 받는가 이런 모멘텀이 있었지만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번 주 한국 증시 중 가장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SK 하이닉스 꾸준히 좋은 실적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상승 모멘텀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카카오입니다. 최근 좋은 실적에 의해서
하락하는 추세에서 한 번 더 반전을 써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 수급이 압도적으로 좋게 들어오면서 상승하려는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정말 고점 라인대 17만원대에서부터 33,000원대까지 요 33,000원대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과거의 저항 라인이 33,000원대 강하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지지 받아내면서 최근 좋은 상승 흐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특히나 실적도 점점 좋아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과 함께 상승하는 이런 시가총액이 큰 종목 중에 이런 좋은 반등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요거 제가 급락 나왔을 때도 요 앞 구간에서 지금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수급이 꽤나 잘 들어와 있는데 반등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드렸고 요런 부분들 7,700원 요런 구간대까지 혹시나 빠졌을 때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고 빠르게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한번 수급은 압도적으로 들어오면서 코스닥도 코스피를 따라서 신고가의 흐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약간 이런 ETF에서도 알아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역시나 코스피 지금 2배 레버리지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신고가 요 앞에 돌파 직전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한번 코스피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이런 내용들과 함께 저항 라인 돌파하면서 신고가의 흐름 나올 수 있는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최근 다시 한번 수급이 점점 들어오고 있고 횡보의 구간을 만들고 있죠. 저는 다시 한번 힘이 응축되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보고 있고 지금 위치 중요 저항 라인대들 슬금슬금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대차 저는 꽤나 기대되는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것도 실적이 좋아졌을 때 이런 구간에서부터 항상 눈여겨볼 부분을 설명드렸고 그리고 최근 조정이 강하게 나올 낌새를 보일 때 혹시나 35만원대까지 다시 내려왔을 때는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고 다시 한번 5일선을 따라서 올라가려는 모습과 수급도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흐름들이 좋게 잡혀있네요. 그리고 ABL 바이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실적이 가장 좋지 않으면서도 주가는 신고가 최고점을 향해서 달리는 종목이다. 역시 주식 알다가도 힘든 이런 흐름인데 실적이 좋지 않아도 이런 상승 모멘텀만으로도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마지막 거래일 또 6%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의 흐름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5일선을 따라서 상승 2차 전지의 이런 흐름들 계속해서 같이 이어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는 하락을 멈추고 슬금슬금 횡보의 구간을 만들고 있고 이번 주는 수급도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이평선 5개가 완벽하게 모여있는 구간에서 이제는 슬금 요 엔비디아의 흐름과 함께 SK하이닉스 흐름과 함께 정말 오랜 기간 조정받았던 만큼 추세 돌림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번 요런 95,000원대 라인대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열려있는 부분이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 올라가줄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기입니다. 계속 올라가네요. 이것도 5일선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과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펩트론도 이것도 정말 실적 대비해서 정말 엄청난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으로서 가파르다. 비만 치료제 역시나 대장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8,000원대부터 시작해서 35만원대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한국조선해양 마찬가지 조선 관련주들 조정받는 듯 했지만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정고점 40만원대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는지 지켜볼 수 있는 부분 LIG 넥스원 이제는 끝날 듯 하다가도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와주는 모습 요 47만원대를 다시 한번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런 정고점 라인대 66만원대까지 다시 올라가줄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대한항공도 요 지지 라인대 구간 대략 22,000원, 23,000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이렇게 거래량과 수급 같이 들어오면서 올라가주는 모습 그리고 LG 이노텍입니다. 바닥권 라인대를 슬금슬금 올라가고
시도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죠. 이평선 모임 구간 돌파의 시도가 나오고 있고, 이번 주는 수급도 꽤나 괜찮게 들어오면서 LG노태 조정 많이 받았던 만큼 추세 돌림, 열린 부분에 대한 상승 나올 수 있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은 메리츠 금융지주. 이제 이것도 이제는 조정 받는 듯 했으나 다시 한번 박스권을 만든 구간에 상단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고, 장중에 8% 급등, 종가는 4%대로 마무리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과 수급 들어왔기 때문에 메리츠 금융지주 정말 요게 나스닥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요 전고점 가격 127,000원대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 신고가의 흐름으로서 정말 가파르게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긍정적인 상승 흐름. 그리고 YG엔터도 최근 좋은 실적과 함께 요 전고점 95,000원대 결국에는 돌파한 흐름을 보여줬고, 요거는 약간의 조정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올라갈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네요. 꾸준한 신고가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수급도 계속해서 같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의 상승 굉장히 또 기대되는 위치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포스코홀딩스. 요거 2차전지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아직은 상승이 많이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전히 횡보 박스권 구간에서의 상승 흐름 2차전지 같이 올라가 줄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파마리서치 정말 요것도 말해보이죠. 5일선 따라서 완벽한 실적과 함께 신고가의 흐름, 이제 70만원대까지 곧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파마리서치 요즘 황제주가 나오는 요런 흐름이 많은데 파마리서치도 100만원까지 또 올라갈 수 있을지도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수급 정말 꾸준히 들어오면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원익 IPS도 5일선 따라서 급등, 최근 수급과 거래량이 압도적이면서 이렇게 이평선 모임 구간 돌파 이후에 요 기울기를 가파르게 만들면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BHI도 고점 대비 이렇게 조정 많이 받은 상태, 요 추세 라인 때 횡보로서 돌파하고 장대 양봉 거래량 수급 같이 들어오면서 추세는 정말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 마지막 거래일 마이너스 4% 하락했지만 요런 음봉 대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런 것들 5일선, 21선 계속해서 지지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SM입니다. 마찬가지 YG와 함께 신고가의 흐름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고, 전고점 라인대를 점점 돌파하려는 시도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엔터 관련주들 계속해서 강세가 나올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LNF 최근에 가장 가파른 기울기로 거의 조정 없이 올라가고 있다. 2차전지 중에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46,000원대부터 어느덧 89,000원대까지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을 단기간 굉장히 좋게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 수급 꾸준히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부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마찬가지 단기 급등 이후에 지금은 약간의 조정 구간이 있지만 요런 26만원대, 25만원대 지지 받아내면서 다시 한번 추세 눌림 상승 흐름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이번 주는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살짝 하락하는 부분을 버텨주는 부분을 만들었다라는 생각 듭니다. 다음은 올릭스입니다. 올릭스도 이것도 비만 치료제에서 빠질 수 없고, 예전 1라이12 좋은 계약 내용을 보여줬을 때 3연상 거의 4연상에 가까운 상승을 정말 단기간 폭발적으로 보여줬었고, 그리고 나서 저점 가격대는 요 36,000원대 버텨내면서 한번 상승하는 모멘텀 만든 상태에서 거의 조정받지 않고 다시 한번 신고가의 위치까지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최근 수급 흐름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 상승 돌파 시도하고 있다는 것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두산 퓨얼셀입니다. 수소 관련 요 횡보 구간 라인 때 다시 한번 돌파되면서 최근 좋은 수급과 거래량과 함께 올라가고 있다. 제가 중요 저항 돌파하는 종목으로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흐름이 마지막 거래일에 나왔기 때문에 고점 조정 많이 받은 상태 열린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는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LG전자도 이런 바닥권 라인대에서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돌파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크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상승 횡보의 구간을 만들면서
바닥권에서 삼각 수렴의 형태를 만들고 이제 저항 돌파 나왔을 때 역시나 LG전자 같은 경우도 열린 부분이 또 만들어지는 부분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에 대한 흐름을 조금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입니다. 최근 2차 전지의 모든 상승을 사실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종목이고, 에코프로 BM 좋은 실적을 만들고 난 상태에서부터 계속해서 5일선 따라 올라오고 있고, 바닥권에서 역회된 숄더 모습과 이런 장대 양봉 거래량 수급 이 부분이 시작점이었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그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역시나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을 위치에서 열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한지주입니다. 금융 관련주들도 신고가에 위치해 있다라는 설명 드렸고, 수급이 꾸준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신한지주, 그리고 ISC, 이것도 엔비디아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ISC도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였죠. 엔비디아 상승에 따라서 올라갔던 요런 급등을 보였던 반도체 종목. 지금 위치에서는 결국에는 바닥권 다시 한번 42,000원대, 요 4만원 초반대를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은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이평선 모임 구간에서 이제는 충분히 조정받았다, 슬금슬금 추세를 돌려내는 모습을 주지 않을까, 이런 수급과 거래량이 그 기대감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역시나 열린 부분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에서의 추가적인 상승 더 나올 수 있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나금융지주, 마찬가지 금융 관련주들 이런 상승 흐름 다시 한번 저점에서 지켜주면서 올라가려는 모습.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차트 비슷하죠. 급등 이후에 지금은 약간의 횡보의 구간이지만 최근에는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말씀드렸습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금융 관련주들 흐름 아직도 잘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수급과 차트와 함께. 그리고 현대로템도 이제는 방산주 꺾이려나 싶지만 다시 한번 앞서 봤던 LIG 넥스원과 마찬가지로 버텨내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런 17만원대에 대한 지지 받아내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의 흐름으로 갈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로보티즈, 이거 로봇 관련주 중 최근에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요거 상승도 많이 하지만 하락할 때도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트 자체는 우상향의 방향성을 만들고 있고, 수급도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완벽한 신고가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시스템, 마찬가지 방산 관련 이제는 꺾이나 싶었지만 다시 한번 이런 지지라인 때 버텨내고 있는 것 같아요. 대략 5만원대를 버텨내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넷마블 최근에 수급은 좋게 들어오고 있네요. 반등, 약간의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는데 요 매물대를 넘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대인프라코어 최근에 또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건설 관련주죠. 많이 설명드렸는데 이런 하락 구간에서도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최근 다시 한번 증시가 반전이 되면서 이렇게 거래량과 수급 들어오면서 또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수급은 계속해서 들어와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STX 엔진입니다. 요거는 마지막 거래일에 정말 대박적인 상승을 보여줬죠. 요런 저항 구간 라인 때, 그리고 정말 까마득한 전고점 가격대 요런 3만원대 부분, 최근에도 3만원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 3만원대까지 명확하게 장대 양봉과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렇게 수급도 좋게 들어오면서 올라갔던 부분 만들어줬습니다. 조선 관련주 중 최근 가장 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과거 정말 이런 바닥권 라인 때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거의 이런 부분 4,000원대부터 벌써 36,000원대까지 엄청난 상승 이어지고 있다는 거, 거의 10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이 정말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박 상승 만들어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아입니다. 앞서 봤던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기아도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이제는 충분한 조정 이후에 점점 차트가 우상향의 방향성을 만들고 있다,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번 주 수급이 강했던 종목들 조금은 길게는 설명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지수가 상방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긍정적인 부분이고, 이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 대주주 양도세 이런 부분들 잘 해결되면서 정말 5,000P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승 모멘텀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